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엔 인트로였어요. 그래서 백문백답을 했죠. 근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이번 주 하는 감독은 누구죠? 나홍진. 그 유명한 나홍진 감독님. 지금 핫하죠. 나홍진. 저 이분 처음 봤는데 혹시 이제 추격자를 오늘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할 텐데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사실 나홍진 감독이 곡성으로 유명했었잖아요. 예, 저도 그걸로 알았어요. 네, 그 전에 이 추격자랑 황해는 이걸 하기 전에 옛날에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게 되면서 나홍진 감독이 그거를 찍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한테 이런 뭐 재미있는 액션, 저한테는 엄청 재미있는 액션이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그런 재주도 있으시구나, 재능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런 재능이. 네. 내 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꼭 트는 영화 중 하나였어요. 이제 뭐지? 청불인데? 그래도 틀어주던데. 어차피 역시 한국이지. 그래서 저도 역시 사실 나홍진 감독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 곡성부터 나홍진 감독님의 이름이 알려진 거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기억만 하다가 영화에 이번에 또 다시 보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저는 좀 막 잔인하고 피 나오고 이것도 잔인하죠. 그리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둘 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황해는 볼만했어요. 왜냐면 황해는 조금 판타지적이야. 예. 추격자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리얼하죠. 그래서 맞아. 더 다가온 게 있어가지고 좀 더 잔인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피가 낭자한 거는 황해 쪽인데 그리고 황해는 솔직히 너무 판타지적이잖아요. 약간 면정하기 너무 먼치킨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 피도 솔직히 리얼리티 한다는 그 면은 오진 않았는데. 그랬구나. 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아예 그 곡성 자체를 안 봐가지고 나홍진 감독님 작품은 이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스타일을 좀 알 것 같더라고. 좀 잔인한 거 좋아하시고 리얼한 거 좋아하시고 자료 조사 좀 철저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면들이. 하나하나 요소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추격자라는 영화는 그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추격자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어렵나요? 연쇄살인범을 잡는 얘기는 아니고 잡히죠, 초반에. 네. 초반에 잡혀버려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네. 경찰서를 갔다 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자고 풀려나고 증거 불충분으로. 그래서 어쨌든 잡혔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스릴러 같으면은 잡으려고 막 하는 거죠. 2시간 내내 잡으러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초반에 잡혀요. 그렇죠. 잡히고 잡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 범인이 숨겨놓은 미진? 미진이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과정? 저는 뭐 나름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이랄까? 한 줄 평? 생각을 안 하고 왔네요. 어렵나요? 한 줄 평. 한 줄 평. 박평식님을 빙의해야 되나? 한 줄 평. 아니 어려우면 일단 들어가 보죠. 한번 스토리 마지막에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출연자 분이 두 분의 굵직한 배우들이 나오십니다. 하정우 이 배우님이 연쇄살인범 지영민 역할을 맡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난 대배우, 대스타가 됐죠. 이거로 떴죠, 엄청. 이걸로 떴나? 이 하정우랑 김윤석이 이거로 충무로에 아주 핫키워드로 떴었죠. 나홍진 감독님이 두 배우를 띄웠네. 네. 김윤석 배우님은 전직 형사 엄중호 역할을 맡으셨어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엄중호라는 이름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엄중호는 엄중호 같은 이미지이지 않아요? 맞아요. 이름이 딱 엄중호. 네. 지영민은 지영민처럼 맞아요. 생겼어. 지영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민아 엄중호 이렇게 뭔가 엄중하잖아요. 엄중호
딱 그거 같아. 마동석. 그러니까 마동석도 마동석 이름 하면 그분 생각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스토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 장면마다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느껴지시는 것들 나눌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첫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장면이 그 망원역에서 이제 한 여성이 남성을 이제 픽업해서 골목으로 가죠. 아 맞아. 골목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둘이 나란히 걸어가잖아요. 전 이게 이 여성이 누굴까 했는데 좀 나중에 보니까 그 성매매 그쵸. 여성이더라고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지영민이죠.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괜찮아요. 금방 나올 건데요.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낮이 돼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게 낮이 전환됐는데 화면이 그게 단순히 이제 낮으로만 전환된 게 아니라 거의 몇 주가 맞아요. 흐른 것 같아요 상황이. 그 사람- 자동차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네. 자동차에 이제 딱지를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요 연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연출이 탁월했다. 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연출이다. 음. 그 오랜 시간이 흐른 걸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안 나온 걸 표현하고 요 표현 방식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좋았어요. 근데 어. 영화 이거 뭐 드라마나 만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출 아닌가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를 엄청 좋아하시다 보니까 영화 추앙론자. 다른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확실히 네. 이걸 보고 그냥 시간이 싹 흘렀구나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또 김윤석 씨가 나와서 얘기하죠. 이제 요번 화에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요번 이번에. 네, 요번 화에서. 그쵸. 왜냐면 이 영화는 욕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화 대사예요, 대사. 네네네. 그 차를 딱 경찰이 이제 이 차주를 불러온 거죠. 이제 엄중호가 와가지고 씨발년 너 잡히면 죽는다. 약간 느낌이 사는데요. 느낌? 네, 엄중호 느낌이 사는데요. 그래요. 근데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음. 한참 이제 있으면서 그 첫 장면부터가 김윤석의 그 카리스마. 음. 이분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잘하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바로 넘어가 보죠. 요거는 뭐 그냥 좀 그렇게 뭐 포인트가 아니고 다음 장면이 김윤석이 이제 자기 그 성매매 여성을 어떤 그 합정 여기 이름이 나와요. 합정 프로방스 모텔로 보냈는데 근처 여기. 여기 또 우리 네. 근처죠. 네. 보냈는데 그 빨개 벗은 그 똥 빼나온 아저씨가 마침 이제 동료를 화장실에 숨겨놨죠. 찍으려고. 찍으려고. 그걸 보고 이제 여성분이 화나서 나갔어요. 근데 그 남성분이 다시 머리채를 잡고 이제 끌고 가는데 김윤석이 이제 들이닥치죠. 그래가지고 그 노려보는 아저씨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맞아. 찰싹. 아저씨는 쫄아가지고 그 완전 빨가벗은 아저씨가 꿇어 앉아요. 그래서 김윤석이 말하죠. 앉아. 꿇어 앉아 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중요 부위 가리라고. 네, 중요 부위 가리라고 그러고. 써 놓으셨네. 요거는 차마 읽을 순 없고. 네. 그래서 이 장면은 나름 엄중호의 카리스마를 제대로 표현한 장면 아닌가. 캐릭터성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네. 돈을 중요시하면서 그러면서 뭐지 조금 친데레기가 크게 있죠. 챙겨주면서도 또 안 챙겨주고. 자기 성매매 여성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 느꼈어요. 좀 친데레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챙겨주는 것 같은데 또 안 챙겨주기도 하고. 이 부분 좋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명장면이 되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감기 걸린 성매매 여성 미진이 나와요. 이 미진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미진이 오늘은 좀 쉴게요 오빠 그랬는데 나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하정우 지영민을 만난 거죠. 만나서 지영민의 집에 들어가요. 그 좀 으리으리한 저택인데 좀 낡았다 그럴까? 되게 어두컴컴한 저택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이 김윤석은 낌새를 눈치채고 아까 이제 그 광고 전단지 붙어있던 차량 거기 탔던 여성이 실종됐잖아요. 근데 김윤석은 그러니까 엄중원은 이 여성이 돈을 갖고 튀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여성도 잡고 그 남자도 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진한테 이제 나름 이제 지시를 내려요.
야 너 몰래 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그 주소를 보내. 근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죠. 안 터지고 창문을 여니까 그 벽돌로 막혀 있어요. 맞아요. 막혀 있고. 근데 이제 이 여성이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밖에 이제 잠깐 이제 콘돔 가지러 차에 갔다 올게 했는데 정문이 닫혀 있죠. 맞아.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성은 잡혀요. 결국 하정우한테. 이 장면부터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하정우가 팬티만 입고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고 여성은 팔다리가 뒤로 묶여 있어요. 뒤로 묶여 있고. 근데 그걸 되게 그 리얼하게 다 묘사를 하더라고요. 묘사를 하고 이제 하정우가 얘기하죠. 지영민이. 야 너 지영이 알지? 걔 못 본 지 오래됐지? 그렇지? 쉬쉬. 걔 소리 지르다 혓바닥 잘렸다? 그래 미진아 대답해.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네가 살아야 하냐고? 사람들은 네가 없어져도 모를 거야. 움직이면 진짜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정을 들고 망치로 머리를 뒷머리 쳐요. 그걸 또 다 보여주죠. 일일이 피 흘리는 장면까지. 요 장면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름의 긴장감을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기억상으로는 한 3번째 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정이란 게 지영민이 본인의 성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아. 때려 박는 거라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봤었기 때문에 지영민이 이거를 못할 때 엄청 아쉬워하잖아요. 이걸 못할 때 아쉬워하니까 얘가 막 성폭행을 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하는 이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저는 제대로 안 봤어요. 잔인해서. 싫어서. 그런 장면 자체가 싫어서. 네.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님은? 저는 이제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몰입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미진이 이제 그 지영민을 태우고 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지영민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되게 몰입감이 있다. 긴장감이 있다. 전 영화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면 되게 잔인하겠지만 영화적 연출로 충분히 뭐 맞아요. 깔끔하게 쭉쭉쭉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잘 만들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됐던.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서스펜스, 캐릭터 묘사 훌륭하다. 전 어떻게 보면 평론가적인 관점으로 봤던 거죠. 잘 만들었다 생각했고, 다음 장면 넘어가면 결국 이제 지영민이 차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부부가 오는데 그 부부도 때려 죽여요, 망치로. 맞아. 정말 잔인한 사람인데 때려 죽이고 그 분들이 끌고 온 차를 에쿠스를 타고 가죠. 지영민이 맞아. 몰고 가다가 하필 또 지영민이 우연히 엄중호의 차를 들이박습니다. 맞아. 엄중호는 또 이 미진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죠. 여기서 또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이제 지영민은 근데 괜찮아요. 보험 처리 해줄 테니까 그 엄중호가 보험 처리 해줄 테니까 이거 좀 번호 주시라고 하는데 지영민이 끝까지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 엄중호가 계속 물어보죠. 그러다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야 4885 너지? 이게 제일 유명한 대사죠. 영화는 몰라도 그 대사는 알지. 다 알지 기분은. 이거 야, 진짜 4885. 4885. 진짜 명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야 4885 너지? 이건 진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간 지영민은 움찔하죠. 잠잠해지고 엄중호가 얘기하죠. 아우 씹새끼면서 웃으면서 야 바다 새끼야 너 오늘 존나게 재수 없다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운전석으로 가죠. 이 각본을 이 감독 나홍진 감독님이 쓰셨는데 대사를 진짜 찰지게 잘 쓴 것 같아요. 맞아. 본인이 욕을 평소에 안 하시고는 이렇게 못 써. 욕을 잘 하신다. 네, 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할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좀 욕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스태프를 잘 굴리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빡세게. 그래서 그 사람의 영화 찔 때 진짜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꼼꼼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리얼티가 나오는 거겠지만
예,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토 나오죠. 아, 적당히 하지. 적당히 좀 하지 좀 제발 좀. 네, 저는 그런 분이랑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이 사람이 네. 이분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찍어야 되고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되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지영민 결국 걸려서 도망가죠. 근데 이 추격 장면 야밤에 이 장면도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았죠. 그 1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리다가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게 사실 NG였는데 너무 리얼해서 그대로 살렸다고. 난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통 저라면은 제가 배우였으면은 넘어졌으면 미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맞아. 근데 거기서 그 둘은 전혀 거기서 그대로 컨티뉴 했잖아요. 맞아요. 둘 다 또 달렸어.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좀 NG 같기도 한 게 그때 살짝 카메라가 포커싱이 나갔거든요. 나갔어요 아예. 진짜. 다른 장면 다 괜찮은데 그것만 나갔어요 또.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더 긴박함을 좀 더 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영화에서의 그 장면은 운도 되게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그 성공할 사람 성공합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이게 또 첫 작품인데. 맞아. 이게 데뷔 작품이었죠. 맞습니다. 또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게 영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지영민이 허무하게 잡혀요. 엄중한데 다른 영화 같았으면 지영민이 어떻게든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차 추격 액션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숨고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2시간 내내 찾아다녔을 거야 아마 엄중호가. 근데 여기는 30분 만에 잡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범인을 잡아버리고 그 이후에 또 스토리가 다르게 또 전개되거든요. 나름. 저는 이 잡히고 나서의 상황을 보고 나홍진 감독이 경찰을 싫어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능하게 나와 경찰이. 진짜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고 좀 이따 다룰 황해에서도 조금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잡히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결국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게 법적으로 풀어주는 거긴 하지만 맞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중간에 영화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장면들을 쭉 보면 경찰들이 얘를 확실히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게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부각하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경찰의 무능함. 저 역시 좀 되게 굉장히 무능함도 있지만 되게 오히려 잡혔기 때문에 더 리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경찰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치안 괜찮죠. 치안 괜찮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잡힌 다음에 이제 그 뭐 단서 경찰들이 그걸 못 찾지 못했을 뿐 증거 맞아요. 증거를 못 찾았을 뿐 결국 잡혔다는 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작은데 거기서 도망가봤자 얼마나 잘 도망가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리얼함이 살아 있네요. 그 장면 자체가 한 2시간 내내 도망다니는 것도 이상하지. 안 잡히고.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서 결국 경찰서에 지영민이 들어가고 취조를 당하죠. 근데 지영민이 바로 또 고백을 해요. 자백을 해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은 눈으로 얘기해요. 죽였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뻔뻔한가? 어떤 자박까지 하냐면은 12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원래 9명 죽였다 그랬는데 12명 죽였다고 더 숫자도 정정해주고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정으로 죽인 것도 얘기하고 뭐 아킬레스건을 따서 피를 빼야지 더 쉽게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디 묻었냐고는 말을 안 해요. 그건 좀 나중에 증거니까. 증거는 숨겨요. 그래서 범인 이 지영민이 자기가 불리할 거 알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한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못 잡을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풀려났으니까. 저는 예전에 모르겠어요. 그 지영민이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기사랑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들이 그게 있대요. 뭐라면 하지? 밝히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가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죽였다,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네.
내가 12명이나 죽였는데 그치. 내가 죽인 거 몰라줘. 정정하잖아요. 8명인 줄 알았는데 12명이라고.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또라이네. 그러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훈장처럼 상장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엄중호도 경찰서에서 동료 형사한테 예전에 이제 전직 형사였으니까 동료 형사한테 취조를 받죠. 그래서 그 형사가 묻죠. 그래서 때린 거야? 엄중호가 더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형사가 아이 참 그냥 좀 묻는 말에만 대답했으면 좋겠어. 일단 네가 걔 때린 거 맞지? 네가 걔 얼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제 지영민을 엄중호가 때렸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중호가 가만히 이제 그 형사를 보다가 묻죠. 너 지금 뭐 하냐? 저 이것도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같은 형사끼리 어쨌든 뭐 전직이긴 하지만 같은 편끼리 이렇게 나한테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너 지금 뭐 하냐? 이것도 좀 저는 되게 좋은 장면이었다. 서로 결국 이제 이 형사는 그 뭐랄까 이제 피의자 지영민을 보호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지영민 어쨌든 맞았으니까 그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당방위다. 이게 엄중호는 나름의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항변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약간 첨언을 하면 그게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책임 소재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얼굴이 이렇게 된 게 혹시나 경찰 쪽에서 때린 거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언론에서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피해자 용의자인데 왜 이렇게 죽도록 패놨다. 이게 기사 하나라도 나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기사 쓰니까 맞아.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사실 다른 남자가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를 거의 그냥 정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문서화 해놓으려고 김은석한테 엄중호한테 이렇게 너가 했다라고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 경찰한테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나 이렇게 나를 이 사건을 만든 그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 진짜 리얼하네요. 현실성이 있네요. 맞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미진이죠. 미진의 집에 찾아가요. 엄중호랑 과학수사대에 미진의 샘플을 이제 채취하기 머리카락이나 위해서. 이런 걸 채취하려고. 예. 근데 미진이 딸이 있죠. 은지란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김유정 아니에요? 김유정? 네, 맞아요. 누구요? 김유정. 지금 성인 저희랑 나이 비슷한. 유명해졌죠. 네네네. 그때는 아역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역이었죠. 근데 은지라는 딸을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엄중호가 불쌍해가지고 데려가요. 이때부터 동행을 합니다. 은지랑 엄중호랑. 근데 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엄중호가 담배 펴가지고 밖에 버렸는데 담배꽁초가 뒷좌석으로 가서 빵꾸가 나요. 전 이거 보면서 이 장면은 영화의 결말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차에 빵꾸가 났다는 거. 전 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저는 그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일상적인 좀 해프닝이다. 일상적인 해프닝이고 그냥 보여준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넘어가서. 근데 경찰 간부끼리도 또 회의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야 지금 상황 알지? 이거 못 터뜨리면 우리 다 죽어. 처자식들 굶겨 주기 싫으면 확실하게 마무리죠. 그 시장 똥 얘기 쏙 들어가게. 시장이 이제 중간에 똥을 맞아요. 똥을 누가 투척을 해서 그거를 숨기려고 이 다른 사건, 이 지영민 사건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터뜨리려는 속셈인 거죠. 맞아. 나름의 정치적 이제 이런 게 저는 실제 저는 들은 건데 어떤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이나 뭐 연애 아니면 마약 관련 기사를 터트린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선거철만 되면 뭐 북핵 관련해서 터트린다. 그러면 대중의 시선이 그걸로 확 쏠릴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또 나름의 이제 또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런 사례나 혹시 실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요? 덮은 경험이요? 아니 덮은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들리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나. 실제 이런 게 있죠. 근데 없다고 말씀드린 게 좀 그렇죠.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그런 게 근데 이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네티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민분들이 다 똑똑하시니까 야 이거 또 덮는 거네 이거를 기사 댓글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터뜨리더라도 뭐 별로 원래 신경 쓰던 거에 신경 안 쓰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사나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불리한 게 있으면 다른 거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 자체도 되게 또 재밌는 소재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게 터지고 있으니까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뉴스로 뉴스를 덮는 그리고 특히 이거는 경찰과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처음에 시장이 똥 맞을 때 경찰이 제대로 제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이 지영민 사건도 형사 사건, 살해 사건 그러니까 다 경찰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경찰의 이미지를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경찰이 일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 안 나오게 확실히 잡아가지고 좀 우리의 이미지를 좀 회복시켜 주자. 이런 의미로 말을 했던 거죠. 정확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서 엄중호가 엄청 한밤중에 이건 진짜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영화 스토리 자체가 그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난 건데 엄중호는 또 가죠. 지영민의 누나를 찾아갑니다. 가정을. 근데 거기서 이제 지영민은 각서 씁시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려 그래요. 아줌마 동생이 우리 아가씨들 셋을 팔아먹었어. 근데 그 아가씨들한테 내가 땡겨준 돈이 2천이 넘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각서 씁시다 이래요.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지영민 누나의 아들인가 그 꼬마 아이가 나오는데 머리를 꼬맨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장면 자체가. 지영민이 그렇게 만든 거죠. 가해를 한 거죠.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지영민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비인간성을 탁월하게 묘사하지 않았나. 약자에 대한 맞아. 네, 약자에 대한 그 폭력성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건장한 남자 앞에선 쭈구리가 되고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진짜 이 성향.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막 함부로 해야 하고. 맞아. 그리고 다음 장면이 또 이런 거 있어요. 여자 형사랑 단둘이 서해 있는데 여형사한테 말하죠.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했어요? 길면 섹시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여자 형사가 솔직히 죽는 줄 알았어요. 왠지 죽일 것 같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여형사가 야 맞을래? 그러니까 지영민이 모니터 너머로 여형사를 바라보면서 향수 안 뿌렸네요? 생리하시나 봐. 냄새가 비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희롱을 진짜 극혐이야. 희롱을 하는 거죠. 네네. 이런 캐릭터다. 근데 이런 캐릭터 묘사 전 진짜 감독의 역량이 탁월하다. 그 한 장면으로 진짜 많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지영민 누나의 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고 장면을 되게 잘 뽑았어요. 대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옵니다. 형사들끼리 대화를 하죠. 야 18 좋댔다. 그 새끼 전에도 2번씩이나 그랬다더만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전에도 사람 죽였다고 떠들어대다가 그러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대요. 참 당장 내보내라 그랬다던데 하면서 알아봤는데요. 노량진에서는 영장심사까지 갔다가 판사한테 빠꾸 당했고 은평은 우리랑 갔고 둘 다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사람을 죽였어도 증거가 없어. 그러면 풀려나.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유영철. 네. 그것도 똑같이 그 여자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잡은 거고. 맞아요. 진짜. 근데 이건 진짜 또 한편은 이해도 되는 게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뭐 죽였다고 자기가 자백을 해도 또 잡아 넣을 수도 없어. 증거가 없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긴 해요. 약간 법치주의라고 제가 뭐 너무 무거운 화두를 던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일단은 무죄라고 추정을 해놓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죠. 합리적이죠. 일단 넘어가서 근데 미진이가 죽은 줄 알았던 미진이가 거의 영화 중반쯤에 숨을 쉬어요. 쉬면서 살아나요. 미진이 안 죽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엄중호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88호 번호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했는지 또 누구 죽였는지 증거를 찾아다니고 이제 사건이 미궁으로 가나 싶었는데 그 엄중호의 똘만이 있어요. 이름이 오조시라고 이름이 그 친구한테
야 이거 열쇠 갖고 이제 지영민이 흘린 열쇠 갖고 너 일일이 그 문 따봐. 그러면서 와이파이 안 터지는데 찾아. 근데 그 똘마니 친구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따보고 있는 거죠. 아 이름이 오조시요. 아 진짜 이름은 오조수는 아니고 아마 그 미진이가 저장한 이름이 오조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지영민이 이제 이 장면도 전 되게 좀 말할 거리 있는데 독방에서 취조실에 갇혀서 그 안경 낀 전문가 할아버지한테 취조를 받죠. 그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유명한 장면.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너 같은 새끼가 되게 그러니까 성불구지. 여자들을 보면은 섹스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자들 정으로 죽인 거지. 정을 내 성기로 생각하고 그 정을 여자들 머리에다 때려박을 때 그 쾌감 때문에 여자들을 죽인 거잖아. 이 취조 장면이 있어요. 엄청 유명하지. 이것도 유명하죠. 이 말보다 그 앞이 더 유명하죠. 어떻게? 그거요. 섹스 맞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제일 좋으신 분. 발음이 제일 좋아. 섹스 해봤냐고요. 계속 그 자리 물어보지. 유명하죠. 계속 물어보지. 네. 근데 이 장면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할아버지 대단하다.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죠. 같은데 확실히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이 영화 전체에서 지영민을 화나게 만든 장면은 거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사람을 갖고 돈다.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는 다르다. 맞아요. 그거 안 쫄잖아요. 눈앞에서. 앉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맞아, 진짜. 겁낼 만도 한데. 얘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옆에 오는데 앉아 이 새끼야 이러고. 난 거기서 이거 한 대 맞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 있었는데. 맞아. 솔직히 근데 좀 반대로 이 할아버지가 좀 꼰대 같은 느낌이 강해요. 좀 막 명령을 하고 범죄자지만 명령을 하고 범죄자 인권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가 좀 왜 이렇게 반말을 하고 너 같은 새끼가 하면서 막 좀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영민이 화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팩트를 말한 거긴 하죠. 지영민이 왜 그렇게 했는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니까 좀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엄중호가 이제 그 지영민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에서 도저히 이제 찾다 안 되겠으니까 이 녀석을 때려서라도 이 여자 미진의 있는 곳을 알아내야겠다. 근데 지영민이 부는데 엉뚱한 곳을 불죠. 석조 뭐 그런데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서 형사들은 그 알면서도 침묵해요. 가만 놔둬요. 내버려둬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관객들은 뭐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통쾌하다. 그렇죠. 속 시원했죠. 속 시원하자. 우리는 지영민이 사람 죽인 거 봤으니까 직접. 그러니까 저럴 만도 해. 맞아도 싸지. 근데 이 장면에서 범죄자를 폭행하는 건 실제 실제 만약에 범죄자를 폭행하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불법인데 허용해도 될까? 범죄자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혹시 준비해 오신 그 질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니죠. 그냥 생각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이거 그냥 하다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론인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취재 소스다. 이거 한번 이런 장면이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상이라도 있으면 바로 특종감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범죄 저질렀는데 좀 뚜까 맞아도 되지 않나 이런 너무 안이한 뭐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솔직히 70년대 80년대에는 형사들이 많이 때렸을 거 아니에요. 때리고 막 지금은 절대 안 때리죠. 지금은 안 되죠. 절대 지금은 안 되는데 중요한 거. 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한 거.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그 실제로 했던 거래도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테레비언님은 이 폭행 범죄를 사실 우리는 지영민이 범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하는 거지. 사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영민 하나만 두고 그냥 만약 캐릭터 그대로 갔다면은 처음에 살인한 장면 안 나왔다면은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또 반전 영화로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보면서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영민이 사이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한 거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그 개미 슈퍼 아줌마가 지영민은 결국 풀려나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엄중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잡힐 뻔하다가 가까스로 그 수많은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래서 어떻게든 미진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긴박한 와중에 지영민은 유유히 슈퍼로. 근데 지영민이 슈퍼로 가기 전에 그 아까 미진이 탈출했습니다. 결국 손을 풀고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개미 슈퍼로 들어가요. 아줌마 좀 숨겨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경찰이 안 와요. 또 대낮에 자고 있죠. 경찰차에 자고 있고 이제 개미 슈퍼 아줌마가 지영민에 이제 들어오니까 지영민은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 사러 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슈퍼 아줌마가 이 동네 왜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아? 무서워 죽겠네. 아 여기 좀 있으라 청각.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다지 뭐야. 가만 그놈 아니야. 아 이게 또 진짜 명장면이지. 수고하세요 하고 지영민 나가려고 그래요. 또 그 와중에 그런가 보다 나가려고 했는데 아줌마는 조금만 있으라니까 그 미친놈이 쫓아오면 어떡해 하면서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경찰 불렀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있어라. 경찰은 또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지영민이 눈치를 챈 거죠. 아 여기 여자가 있구나. 평생 먹을 욕을 아직도 뒤집고 계시는 그분. 네. 완전 빌런이죠 이 아줌마는. 빌런. 이제 아줌마 얘기가 또 총각이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참 든든해서 좋네. 근데 지영민이 또 망치를 요구하는데 아줌마가 친절하게 망치를 또 찾아줘요. 자, 이 장면 결국 이제 아줌마도 잔인하게 죽고 그 미진도 되게 보셨을 그 화면을 피 튀기는 장면을 일부러 다 잡았어요. 피가 다 튀기고 결국 미진을 못 지켰죠. 못 지키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제 나홍진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한 장면은 이 미진이 죽는 처참하게 죽는 연쇄살인범에게 이 장면이 아닐까. 결국 경찰도 못 지켰고 뭐 이 엄중호도 그렇고 결국 못 지켰어요. 이 미진이를. 이 장면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일단 슈퍼 들어가는 장면부터 슈퍼 들어가기 전에 오은실 형사 아까 여자 형사 있었어요. 네, 그분이 따라가죠. 그분이랑 다른 경찰 2명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오은실 경찰은 지하철 뜩 타고 다른 사람은 못 타고 해가지고 오은실 경찰 혼자만 이렇게 쭉 따라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슈퍼로 들어가는 거를 보고 미행을 계속하다가 슈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네, 들어가진 않고 있죠. 얘가 안에서 그냥 뭐 사고 나오나 보다 안 들키려고 안 들어가 본 건데. 근데 이 지영민이 들어가서 아마 이게 때려 죽이고 하는데 최소 한 5분 이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오래 있었지. 아니 형사라면 안에 슈퍼 들어가가지고 5분 동안 안 나오는데 뭔 일이 있는지 슬쩍 보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명창이나 다 보여요 또. 근데 약간 그 뭐라 하지? 뒤에 따라가는 거 뭐랄까 미행하는 거를 안 들키려고 안 본 거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슬쩍 보는 장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삭제 장면이던가요? 맞아요. 삭제됐어요. 네. 사실은 네. 원래는 봤어요. 이 네. 오실 형사가 봤어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근데 왜 안 들어갔죠?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예요. 겁나서. 네, 겁나서. 여자라서. 사실 뭐 여경들이 세기 뭐 이게 약간 정신적 사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람 따라 다르지만 좀 약하다는 시선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삭제를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냐면 그게 들어간 앞뒤가 사실 뒤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왜냐면은 걔가 봤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 형사가 그 범인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잡혀야 되는데 끝까지 결국 못 나중에 지영민이 잡잖아요. 엄중호가 잡잖아요. 맞아 혼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참 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거 혹시 테리 배우님은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허무하게 미진이가 죽어버려요. 참 근데 이게 제가 끝나고 갖고 온 질문지에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뒤로 밀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장면도 나중에 얘기해 보죠. 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 허무하니까 결국 엄중호가 결국엔 지영민의 집을 찾아요. 둘이 이제 결투를 벌이죠.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지영민을 엄중호가 망치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경찰들이 들이닥치죠. 다른 데 다 늦는데 하필 이때는 절묘하게 들어와 또 경찰들이. 그래서 결국 못 죽여요 지영민을. 경찰들은 이 지영민을 연행을 가죠. 엄중호 표정도 되게 막 이 새끼 지금 죽여야 돼. 안 죽이면 결국 풀려나거나 뭐 한 10년 정도 살다 나오겠지. 이런 사태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거 보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이 장면도 잡혀가는 장면이요? 아니면 어디? 뭐 그냥 엄중호 만약 여러분이 엄중호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이 새끼를 죽여야겠다. 법의 심판에 내가 넘길 수 없다. 복수해야 된다. 진짜 거기 그 순간까지 제가 엄중호에 대입해서 이제 계속 찾다가 그리고 내 뭐 아이들이라고 해야 돼? 그 다 뺏기고 죽음이 당하고 그 상태였으면 저라면 내려쳤죠. 그러니까. 네. 그 상태까지 갔으면은 내려쳤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미 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그죠. 저는 그래도 죽일 것까지 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살려둔다. 얘가 뭐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그 엄중호의 뭐 딸이나 그렇진 않죠. 근데 딸이나 뭐 누구 엄청 친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미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엄중호가 조금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 보고 얘도 내가 죽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저택 마당에 시체들이 발굴되죠. 경찰에 의해서 발굴되고 미진의 딸 은지 옆에서 엄중호가 딱 기대는 모습으로 끝나요. 진짜 참 사실 여기서 참 얼마나 염세적이에요. 진짜로. 왜냐면은 미진의 딸과 그리고 그 엄중호를 뒤로 하고 이게 도시를 쫙 클로즈업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맞아, 도시. 되게 도시는 아무리 이렇게 이게 하룻밤 이틀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도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참 진짜 얘네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엄중호 그렇게 열심히 하고 뛰어다녔는데 결국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 결과적으로 다 죽어버렸네. 다 죽었고 한 게 없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기만 한 거고 얘가 그러지 않았어도 결국은 벌어질 일이었어요. 그 영매는 결국 잡힐 사람이었고 얘는 그냥 이게 나홍진 감독의 철학이에요. 모든 영화에 관통하는 일들이에요. 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니들은 그냥 결국 따지고 끝나고 보면 다 그냥 부품이었을 뿐이에요. 다 이 사회.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고 너희는 아무리 뛰어봤자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몇 개 준비했죠. 제 질문은 좀 나중에 하고요. 머염님 질문부터 한번. 제 질문부터. 한번 제가 여기였군요. 이 영화를 계기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사이코패스가 경계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좀 보듬어주고 보호 관찰해야 될 대상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둘 다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실제로도 그분들이 이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도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보호 관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이번 자기 의지로 안 되고 보호해줘야 될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좀 보듬어주고 어쨌든 치료, 약물 치료든 어쨌든 상담 치료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결국 정보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대처를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단지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고 마음의 질병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정보가 잘 부족한 거 아닌가. 모르니까 잘 대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이제 프로파일러 아저씨 잠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분은
이 사람이 왜 이렇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아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임상 사례도 많이 보고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지식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갖추더라도 대략적인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근처에 살거나 내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다. 요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 정도인 거죠. 그런 걸 평소에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해도 좋고요. 많이 그런 분들 그래도 좋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뭐 중고등학교 과정 중에 하나로 뭐 지금 뭐 없겠지만 심리학 뭐 이런 과목 그런 걸 넣어서 좀 학생들이 뭐 우울증이나 지금 이제 성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네, 성교육도 하고 아마 이게 윤리 관련해서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있겠죠. 가르치는 게. 워낙 많죠. 솔직히 진짜 많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미리 사전에 좀 내 스스로도 진단하고 내 친구가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사회적으로. 테리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 소시민으로서 발언을 하자면 사이코패스는 결국 갱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걸어다니는 폭탄이죠. 언제 자기 욕망이 터질지 모르는 그 사이코적인 성향이.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다행히도 옛날만큼 그렇게 막 살인범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연쇄 살인범들이 한두 번 하면은 그 쉽게 잡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만큼 뭐 이 4885처럼 이렇게 심한 친구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 소시민으로서 솔직히 말하면은 사이코패스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네. 아니, 잡아들이던가. 저는 갱생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본인들의 의지대로 안 되겠죠. 남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고 살인하는데 거기서 쾌감을 느껴.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국가에서 딱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으로 따지기에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긴. 두 번째로 가죠. 영화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마포구 망원동으로 나와요. 여기 근처죠. 여기 딱 그래. 네, 그래서 영화에서 약간 장소를 설정할 때 실존하고 있는 지역을 사용할 때도 있고 가상의 지역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실존하고 있는 지역, 아예 구동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감독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정보를 좀 기사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나홍진 감독님은 망원동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망원동이 어감이 좋아서 택했다 그랬나? 진짜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기억으로는. 망원동 입에 착착 붙긴 하죠. 근데 솔직히 서초구 뭐 이렇게 막 좀 부유한 동네를 하면 좀 이 영화의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고 망원동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영화의 분위기랑 좀 맞는 것 같다. 망원. 그래서 택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감이 그래서. 테리 배우님은 저는 뭐 왜 택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참 망원동이랑 저랑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망원동이구나. 전 여친도 망원동에 살고 망원동에 살고 그 아는 사람들도 망원동에서 자주 가요. 뭐 식사하시러? 아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제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을 받는 그리고 막 촬영도 저번 주에 망원도에 다른 촬영인데 2번을 망원동에 갔어요. 서로 다른 스케줄로. 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익숙한 거리잖아. 전 여친을 걸었던. 잘 지냈지? 이걸 통해서 연락해. 미안. 연락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을 하면 망원동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찍을 당시에는 빈민촌이랑 부유촌이 좀 둘 다 혼재되어 있는 동네래요. 맞아. 근데 전 여친 집을 여러 번 가봤는데 조금 골목이 좀 되게 음산하긴 했어요. 되게 좀 올라가 있고 좀 그렇긴 했어요. 이 망원동에 나오는 그 지영민이 애초에 묵고 있었던 그 집, 거기도 의리의리한 데잖아요. 맞아요. 그런 집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그 누구지? 그 반지하나 그런 데도 있어요. 있고 보니까 그런 계층이 혼재되어 있는 데라서 선택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홍진 감독님은 다양한 그걸 다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펙트럼을. 네, 맞아요.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엄중호는 보도방 주인으로서 미진이에 대해서 권력을 막 휘두르기도 하잖아요. 아픈데 막 일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미진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누구보다 이제 미진이를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진이한테 미안함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안함 이상 혹시 뭐 좋아한다든지 연민이라든지 호감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엄중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나는 근데 관객의 모르겠어. 너무도 저도 사실 질문지에 적어왔어요. 비슷한 거를. 참 엄중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세속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되게 근데 그러면서 더럽고 사생활도 막 그렇고 근데 이제 초반을 넘어서면은 사실상 관객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그 뭐지 엄중호한 캐릭터가 결국 관중의 입장대로 김영민 패고 싶다. 사실 모두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팼고 지영민 계속 찾아야 되는 경찰은 무능하니까 찾아야 된다. 그대로 걔는 했고 참 결국 똑같지만 반대로 나홍진 감독의 철학이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곡성이든 그런 쪽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참 뭐라 말하지? 뭐라 말해야지? 뭐 관객이 네. 관객이 좀 동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화되기 좋게 만든다. 네. 그건 되게 탁월한 거 아닌가요? 관객이 결국 이제 주인공이 이입을 해야 영화 자체에 몰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랑 저 주인공이랑 거리가 멀어버리면 전혀 다른 거에 제 주인공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몰입이 안 돼요. 너무 리얼리티하고 세속적이야 참으로 캐릭터가. 엄중호라는 캐릭터가. 진짜. 아니, 실제 제가 이제 이 김윤석 씨 인터뷰도 그때 당시 인터뷰를 읽어봤어요. 영화 찍고 나서 시네 21에 읽어봤는데 그렇게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실제 그 악인은 리얼리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걸 연기했다. 이제 그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단정짓기가 힘든 것 같아. 이 캐릭터는 무슨 캐릭터다. 왜냐면 너무 복잡한 캐릭터라. 복합적이다. 복합적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맞아요. 막 돈으로 받다가 한편으로 또 연민이 느끼면 또 도와줬다가 딸도 불쌍해. 딸도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네.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엄중호한테 어느새 이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중호가 지영민을 때릴 때 통쾌하고 내가 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마지막 장면도 되게 통쾌하고 결국엔 잡았어. 뭐 그런 거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이제 테리비언님 질문 가시죠. 내 거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나도 봐야겠다. 제가 이거 종이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예. 엄중호, 김윤석이라는 캐릭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는 나쁜 놈이면서 경찰들과 함께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하며 한편으로는 미진이의 딸을 챙겨주는 애매모호한 캐릭터다. 나홍진 감독님은 중호를 무슨 캐릭터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인가는 사실 아까 한 것에서 연장선임을 하면서 답이 다 됐죠. 그렇죠.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캐릭터다. 관중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입이하는 캐릭터다.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매체에서 선의의 편이자 주인공을 수호해주는 존재 경찰과 기독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독교라 하면 사실 초반에 나왔던 그 교회 그 두 분이라 하던가 그리고 진짜 그 살인범 지영민이 사는 집이 목사 집이에요. 목사 집이에요? 목사인가 집사의 집이에요. 그 사람들 결국 죽은 거잖아요. 집사 죽이고 자기가 들어갈 거죠. 중간에 기독교 나오고 몇 번 나오는데 결국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어떤 영화에서는 다 그 지켜주는 그거잖아요. 성실하면은 살고 뭐 경찰도 당연히 뭐 구하려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는 전혀가 하등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아요. 나홍진 감독님의 뭐 다들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랑종이든 뭐 곡성이든
황해는 곡성 아직 안 봤어요. 네, 아무튼 다 황해는 모르겠고 그 다 기독교 나와요. 그런 작품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나름의 철학이 있나 보네. 근데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누구 나홍진 지영민- 감독님이요. 나홍진 네, 감독님. 기독교인이에요. 참 그래서 이 감독님의 기독교와 경찰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뭐 무력하죠. 무력하고 실제로 근데 경찰이 이제 연쇄살인범을 잘 못 잡아가지고 예전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력한 모습 있죠. 분명히. 실제 그 우리 소시민들이 봤을 때 왜 경찰이 저것도 못 잡아 하면서 제가 이제 편의점 하고 있지만 그 가끔씩 이제 진상 손님들 와도 뭐 신고를 해도 그 사람이 뭔가 뚜렷한 이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못 잡아가요. 경찰이 못 잡아간대요. 실제로 법도. 맞아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스토킹 범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이 스토킹을 해도 그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못 잡아가요. 그 법이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그 여자가 죽으면 이제야 법이 이제 경찰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 소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경찰이 정말 얄밉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또 잘 표현해 준 거 아닐까. 경찰이 신고했는데 자고 있고 경찰차에서 결국 그래서 여자는 죽고.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기독교도 종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되게 우리가 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시선으로 보면 그게 물론 기도하고 그러면 뭐 믿음으로 뭐 다 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살인범을 잡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진짜 참으로 세속적이고. 그렇죠. 진짜 많이 이렇게 됐죠. 헌금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자체가. 그게 도움이 되겠어, 걔네들이? 라들 맞아. 그걸 던지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세속적이야. 맞아. 리얼해. 물론 경찰이나 기독교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좀 무력한 측면을 잘 묘사했다. 실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결국 영화는 허무하게 중호와 미진이의 딸을 뒤로하고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며 끝이 나요. 나홍진 감독님의 스타일대로 따른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은 건가요? 그리고 경찰은 중호를 어떻게 둘 것 같은가요? 먼저 이진님부터 따르게 하시죠. 저는 당연히 염세적으로 계속 가겠죠. 염세적으로. 글쎄 미진이 딸도 결국에는 그 어머니처럼 나중에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돌봐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처럼 나중에 성매매 여성이 될 확률이 높다. 나홍진의 세계라면 성매매 여성이 돼서 아직 끝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렵긴 하지만 네.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엄중호 같은 경우에도 보도방 사장을 계속 하겠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경찰에 다시 될 수 없고 보도방 사장 하면서 또 온갖 더러운 일 뭐 휘말려 들 거고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이 그대로 어떻게 둘 거냐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네, 전직 형사기도 하고 네. 뭐 일단 지영민이라는 악재를 잡았으니까 뭐 이 사람 그 엄중호가 중간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팼든 뭘 했든 이거에 책임을 묻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과는 냈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도시를 뒤로하고 결국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이진님 질문으로 가시죠. 저의 질문은 지난주에 백문백답 혹시 기억하시나요? 테레비언님 질문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그쵸. 테레비언님 좌절 혹시 절망하셨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는 이번 시간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시간 그러네. 어제도 얘기했죠. 시간에 맞출 것인가 분량에 맞출 것인가. 우리 하지만 시간에 맞추자. 딱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딱 칼같이 깔끔하게. 근데 이 질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혹시 듣고 싶으시죠? 궁금하시면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만 하시죠. 그럴까요? 아니다. 그러면 시간 오버됐으니까. 오버됐으니까 칼같이 자르시죠. 그럼. 네, 칼같이. 이 질문은 저희 마음속에 네,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간직하기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여기까지. 대해서 괜찮은데? 카트?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화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어요. 네. 정말 카트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